안녕하세요. 저는 크라우드웍스에서 COO를 맡고 있는 김대영입니다. 아, 오늘 데이터 비즈 트렌드에 참여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저는 오늘 데이터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가치와 직업 문화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크라우드웍스가 이와 관련해서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크라우드웍스는 이 데이터 라벨링으로 좀 알려진 회사입니다. 사실은 업계 최초로 크라우드 소싱 방식을 인공지능 데이터 학습에 활용한 이제 회사이고요. 2017년에 창업을 한 이후로 투자도 여러 차례 받고 관련된 수상도 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 뭐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래도 간략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AI 모델들은 이제 알고리즘들은 학습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원하는 어떤 성능, 원하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 학습에는 데이터가 필요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보통 지도학습 등에 쓰이는 데이터들은 사람이 이제 원천 데이터에 바운딩 박스나 태깅이나 등등 라벨링 작업을 해야 학습 데이터의 가치가 이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습 데이터를 사람이 만들어주면 그걸 이제 알고리즘이 학습해서 이제 원하는 어플리케이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AI 산업에 있어서 학습 데이터의 중요성은 매우 높습니다. 실제 AI 모델의 전 과정 중에서 학습 데이터를 준비하고 가공하는 시간이 뭐 7, 80% 정도 차지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최종 완성된 AI 모델의 성능에 데이터의 질과 양이 매우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와 달리 크라우드웍스에서는 이런 학습용 데이터 구축에 예전에는 인하우스 방식으로 이제 사람을 채용해서 이제 운영하던 방식이었던 반해서 크라우드 소싱은 온라인상의 불특정 다수가 모여서 이제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거의 예를 들면 저희 한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하루에 10,000명 이상이 모여서 수십만 장의 데이터를 가공한 사례도 있습니다. 사실은 10,000명의 작업자를 채용하고 사실은 이제 앉혀서 교육하고 운영한다고 하면 사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이게 사실 크라우드 소싱이기 때문에 가능한 방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크라우드 소싱은 이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기 때문에 이분들을 교육하고 이분들이 적정한 수준의 데이터 퀄리티를 만들어내게끔 하는 과정이 좀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플랫폼에서 지원되고 관리되어야 이제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크라우드웍스는 뭐 4년간 운영하면서 이 데이터 품질을 높이기 위한 여러 장치들을 고안하고 그걸 특허를 내고 플랫폼에 반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AI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기 때문에 학습용 데이터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2021년에는 수조 원에서 더 큰 시장으로 이제 발전 중에 있고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 시장에서 여전히 이 노동에 의한 매뉴얼에 의한 데이터 학습용 데이터 구축이 사실은 아직은 대부분을 차지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이제 슈퍼바이드 러닝에서 자기 주도의 지도 학습 방법이 이제 등장하면서 이런 이제 학습용 데이터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노력들도 있는데요. 여전히 2030년이 돼도 이런 매뉴얼 작업에 의한 데이터가 이제 과반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계속 이렇게 매뉴얼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저희가 실제로 했던 사례들을 좀 공유를 좀 드리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법무 관련 서비스를 만드는 스타트업인데요. 법조문, 판결문을 보고 거기서 양형인자들을 발라내서 태깅하는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냥 일반인은 봐도 그 말의 뜻을 정확히 이해할 수 없어서 저희가 이 작업을 위해서는 법률 관련 전공자들을 따로 채용해서 진행했던 그런 사례이고요. 오른쪽은 사실 배달 서비스 태깅이긴 한데 이건 사실은 뭐 전문 지식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 배달 리뷰에는 상당히 함축적인 여러 가지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기계가 아직 완벽하게 그것을 이해하기는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그 내용을 이해하고 분류하는 작업이 필요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례는 이제 OCR인데 OCR은 이제 일반 OCR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완성도가 상당히 높아서 프린트된 형태라든지 뭐 어느 정도 작성된 글자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완벽하게 문자 인식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아직은 저렇게 지금 예에 있는 것처럼 복잡한 형태로 구조화된 OCR 문서에서 원하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해서 뽑아내는 건 사실 좀 어렵습니다. 뭐 식당 메뉴나 뭐 이런 것을 보면 뭐 다양한 폰트라고 하기 어려운 다양한 채들도 있기 때문에 아직은 완벽하게 이해하기 어려워서 그런 것들도 여전히 사람이 참여해서 작업을 해줘야 되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라우드웍스에서는 워낙 고객의 데이터 수요가 여러 가지고 종류가 많기 때문에 과거에는 일일이 이제 데이터 수요가 있을 때마다 툴을 직접 개발해서 잘 활용했었는데요. 툴을 개발하는 그 시간 자체가 사실은 지연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비주얼한 방식으로 컴포넌트를 저희가 정의해 놓고 그 컴포넌트를 조합해서 사실 툴을 만들 수 있는 방식으로 저희가 플랫폼을 좀 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개발 완료된 이후 1년 동안 운영하면서 계속 컴포넌트들이 추가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 프로젝트의 95% 이상은 이런 방식으로 직접 쉽게 설계되는 방식으로 생성이 되고요. 그래서 좀 익숙한 분들은 10분에서 20분, 뭐 30분 안쪽으로 다 툴을 만들어서 프로젝트를 오픈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이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요, 인터랙티브 스마트 라벨링인데요. 이것은 사람이 사실은 이제 인지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하는 것은 좋은데 사람도 사실 단순 반복적인 일을 하게 되면 이제 퍼포먼스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안한 거는 데이터 라벨링 작업 중에 어느 부분은 상당히 이제 단순 반복성인 일이 있고 어느 부분은 사람의 이제 인지 능력, 지적 능력을 활용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것을 좀 나눠서 단순 반복적인 작업은 기계가 이제 처리를 해주면 전체적인 이제 퍼포먼스가 개선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례는 OCR 문서가 있지만 사실은 기계는 사실은 저희는 이 구성되는 어디가 타이틀이고 어디가 내용이고 어디가 첨부 붙임이고 뭐 이런 것들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 기계는 그렇게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기계가 단순하게 문자를 인식해서 뿌려주면 사람이 그 내용을 재분류하고 내용이 맞는지 수정하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협업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전체적인 퍼포먼스가 매우 빠르게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이 사례를 보시면 기계가 먼저 빠른 속도로 뭐 상당히 빠르죠. 그래서 빠른 속도로 저 내용을 하면 사람이 그 내용을 재분류하고 태깅하고 잘못된 내용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하면 매우 효율적이죠. 또 비전에도 뭐 이런 방식이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오브젝트들이 있는 뭐 자율주행 영상 같은 데서는 도로라든지 뭐 차량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이런 오브젝트들 자체가 바운딩하고 분리하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기계가 먼저 인식된 것들은 바운딩 박스를 쳐주고 사람이 그 내용을 수정한다든지 뭔가 추가적인 태깅을 하는 식으로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데이터 레이블링 자체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러니까 데이터 레이블링은 사실은 원천 데이터에 사람의 노동력을 통해 레이블링이라는 정보를 통해서 데이터의 가치를, 부가가치를 끌어올리는 그런 작업을 뜻하고요. 두 번째는 조금 더 다른 쪽에 이제 데이터에 좀 집중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한 30만 명의 작업자와 4년 정도 운영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저희 플랫폼 내에서 만들어내는 데이터도 상당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보통은 저희가 이거를 행동 데이터, 비헤이비어럴 데이터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가공해서 또 부가가치를 높이는 그런 측면을 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크라우드 워커풀은 이 자료는 이제 5월 달이라 25만 정도인데요. 지금 30만 정도로 성장해 있고요. 인구 분포라든지 성별이라든지 거주지는 이제 인구 대비 좀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 되면 이제 30만에서 40만 정도까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내년 되면 50만에서 100만 사이, 그리고 매년 빠르게 성장하겠죠. 그 데이터 수요가 늘기 때문에 관련된 시장이 크고 그거에 맞는 인력들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2025년 격에는 저희는 이제 200만 명까지 이상으로 이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제 이 데이터 수요에 따라서 이 트렌드는 폭발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계속 저희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수요도 사실은 예전에는 작업 자체가 좀 일부 인더스트리, IT 서비스 등 일부 인더스트리의 일부 형태에 좀 국한되었었는데 지금은 단순 텍스트는 상당히 좀 감소했고요. 이미지라든지 음성, 영상, 이렇게 멀티미디어 그리고 이런 정보들이 혼합되어 있는 멀티모달 데이터까지 빠르게 확대되고 있어가지고요. 그러다 보면 데이터 가공에 대한 단가도 올라가고 난이도도 올라가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부가가치로 좀 발전하는 현상이 좀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 원천 데이터의 이런 고부가가치의 어노테이션을 통해서 데이터 자체가 이제 좀 더 높은 부가가치로 이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특정 인더스트리에 좀 속했었는데 지금은 모든 비즈니스에 AI가 접목되면서 이 산업의 수요도 완전 다각화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모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사람이 만드는 그 데이터 라벨러 그 하나하나 데이터 건뿐만 아니라 이 작업자분들이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했던 많은 작업들, 그런 행동 데이터들이 되게 의미 있어지고요. 그런 것들을 분석해서 저희가 가치를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고객이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이미 거기에 맞는 작업자는 저희가 어느 정도 분석해서 찾아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법률 같은 경우는 법률 같은 전공자인데 텍스팅 해봤던 분들은 기존 일반 작업자보다 훨씬 높은 시급 단가로 작업을 하시게 되고요. 그러니까 급여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모든 사람은 다 동일한 분이 없기 때문에 모든 분들을 각각 프로파일링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요. 또 이분들이 어떤 작업을 했는지 저희가 알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퍼포먼스를 보였는지 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어, 어, 이 사용자들을 빠르게 저희가 찾아서 작업에 투입시킴으로써 전체적인 업무 시간이나 또 개선이 되고 품질도 높아지는 그런 좋은 효과를 이제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라우드 아카데미를 잠깐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오시지만 준비 안 된 분을 사실 프로젝트에 투입해가지고 하게 되면 데이터 퀄리티가 떨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프로젝트 퀄리티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시지만 저희가 바로 투입하지는 않고요. 아카데미를 열어서 교육을 시키고 이론 교육하고 실습을 통과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된 분들만 저희가 프로젝트에 투입하는 것들을 이제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수자들이 이제 뭐 3만 5천, 4만 이렇게 되고요. 저희가 올해는 또 내일 배운 카드를 통해서 또 육성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카데미 열기 이전에 오셨던 분들, 경험했었던 분들, 신규 유입되면서 교육받은 분들 풀을 통해서 저희가 점차 이 수준 있는 라벨로 풀을 넓혀가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저희가 구축한 프로파일 인덱스, 뭐 여기는 자격증, 어학시험, 뭐 반려동물 뭐 키우는지 여부도 뭐 중요할 수도 있고요. 전공도 당연히 중요할 거고, 자기의 이제 SNS, 뭐 어떤 작업이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관련된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저희가 동의를 받고 수집한 정보들을 프로파일 인덱스로 만들어서 이것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실 저희 내부적으로만 쓰다가 이렇게 좋은 서비스를 저희만 쓰는 건 좀 아깝다. 그리고 크라우드 워커 분들에게도 또 다른 직업 기회, 조금 더 높은 부가가치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이것을 크라우드 잡스라는 서비스로 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에서 내부 쓰던 것을 고객사도 직접 검색해서 프로파일을 보고
작업자를 선택해서 이제 채용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서비스를 저희가 만들었고요. 그래서 실제 내부적으로는 뭐 프로젝트 화면에서 어떤 특정 데모라든지 활동 이력 이런 것을 가지고 검색할 수도 있고 추천 알고리즘에서 추천도 두 개가 동시에 이제 지원되고 있고요. 뭐 고객사는 뭐 저희한테 의뢰하시면 저희가 채용을 대행해서 확인해드리거나 이런 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건 실제로 어떤 때 이런 것들이 잘 쓰였는지에 대한 사례인데요. 그래서 신약 후보 물질 탐색을 위한 영어 논문 해석자 가능자 모집. 그래서 이 과제는 사실은 이제 생명이라든 의학이라든지 약학이라든 이런 전공자가 필요했고요. 당연히 또 영어도 잘해야 되고 그런 것들은 이미 저희가 전공풀이라든지 언어 관련된 인덱스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원하는 분들을 빠르게 이제 선별할 수 있었고 그분들하고 연락해서 여기에 적합한 분들을 제안해서 빠르게 채용해서 진행했던 사례고요. 그 다음은 또 이제 군부대 경비를 위한 데이터 가공 작업이었는데 이것은 이제 장소적인 특수성이 있었습니다. 특정 지역의 군부대에 가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주변 거주지 분들, 그 다음에 데이터 작업 유경험자 이렇게 저희가 추려서 이제 찾았고 그분들에게 연락드려서 이제 면접을 통해서 채용해서 이제 진행했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ESG 경영 전략이라고 저희가 거창하게 쓰긴 했는데요. 사실은 데이터 라벨링이라는 게 온라인상에서 이런 작업이라서 실제로 몸을 쓰기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의 좀 기회가 열려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도 사실은 저희 아카데미를 통해서 교육받고 어느 정도 퀄리티가 된다 그러면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취약계층의 소득 창출 이런 것에서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다고 이제 자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분들을 좀 더 보강해서 이런 이제 사회적 책임을 저희가 계속 같이 하는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좀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뭐 거창하게 또 데이터 민주주의 크라우드 픽스 소개를 좀 해드릴 텐데요. 어, 사실은 이제 데이터 라벨링과 잡스는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와 관련된 그 학습 데이터를 만드는 과정 중에 생긴 부가가치에 집중했다고 하면 크라우드 픽스는 좀 다른 면입니다. 사실은 이제 광고 산업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광고주가 있고 광고주는 사실은 고객을 만들기를 원해서 이제 광고를 집행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결국 고객이 원하는 건 내 물건을 산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원하게 되죠. 근데 실제로 광고 비즈니스를 보면 어떤 식으로 일이 이루어지냐면 광고주는 이제 광고를 합니다. 광고물을 만들고 매체를 태워서 광고를 하고 광고를 보고 이제 고객들이 이제 반응해서 이제 전환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중간 유통 과정에 있는 매체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IT 공룡 회사들이 결국은 광고 비즈니스로 많은 돈을 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실제로 고객이 원하는 것은 이 기업 고객이 원하는 거는 실제 나의 고객 일반 B2B 사용자인데 그 사용자들 이 양쪽은 이 사용자들은 뭐 직접적인 혜택을 거기서 얻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통 과정을 좀 단순하게 하고 이런 B2C의 최종 엔드 사용자가 직접 기업 고객으로 전환되게 만들고 그 과정을 단순화하고 그 이익을 나누게 되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만든 비즈니스고요. 그래서 현재 이제 저희 캐치프레이즈는 30만 크라우드 워커를 직접 당신 비즈니스 고객으로 만들자 이런 캐치프레이즈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 회원 중에서 특정 기업의 고객이 회원 가입을 한다든지 어떤 상담을 남긴다든지 뭐 이러고 싶은 고객이 있으면 그 프로젝트 의뢰를 받으면 저희 내부에 프로젝트를 오픈하고요. 거기에 맞는 이제 최적화된 회원들한테 저희가 추천을 해드리고 거기에 직접 저희가 참여하겠다고 동의를 하시면 그분들에게 그 마케팅 비용을 돌려드리는 거죠. 그리고 유통 과정을 단순화하고 고객에게는 직접 전환된 매우
깨끗한 데이터. 예를 들어서 사실 기존 광고에서 유입된 고객들의 데이터들은 어뷰 데이터도 많고 유실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게 아니라 실명이 인지되고 프로파일이 확실한 사용자들을 직접 고객으로 전환시키는 비용을 받고 전환시켜 드리고요. 그 비용이 실제 엔드 유저에게 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더니 크라우드 워커 분들이 뭐 구매력도 어느 정도 있으세요. 저희가 벌써 비즈니스가 커지다 보니까 월간 단위에 5, 600만 원 정도 버시는 분도 꽤 많이 생기고요. 주간 단위로 100만 원 이상 소득자도 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분들이 일하면서 또 구매력도 있기 때문에 뭐 이분들도 경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어떤 뭐 커머스라든지 뭐 병원이라든지 이런 쪽에 고객이 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또 이제 일이 있으면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과거에 했던 프로젝트들을 봤을 때 뭐 AI 전문에서 얼굴 수집하는 개인정보가 좀 민감한 정보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셨고요. 뭐 거기에 자기 자녀들의 이제 의료 관련된 기록도 자기 뭐 실제로 도움이 된다고 보면 참여하셨고요. 특히 뭐 미용 전문 S사 같은 경우는 배변 사진을 수집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끝난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법률적으로 문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 동의, 활용에 대한 동의 다 받고 진행했던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인더스트리가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뷰티라든지 뭐 금융이라든지 커머스라든지 헬스케어, 뭐 엔터테인먼트, 뭐 자동차 시승 뭐 이런 쪽에 다양한 사업군에서 사실 광고비로 이제 매체들 위주로 이제 돈을 쓰고 있는데 그 돈을 원하는 사용자와 직접 연결시켜 드리고 그 혜택을 엔드 유저한테 가게 하는 그런 형태의 비즈니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 좀 더 상대한 사례들인데요. 그래서 뭐 요새 마이 데이터 사업도 있고 그래서 자기 있는 데이터를 자기가 활용해서 자기한테 이익이 돌아가게 하겠다는 게 기본 취지인 것처럼 저희도 내가 주어진 다양한 어떤 산업에서의 고객을 모집하는 기업들을 보고 거기서 내가 관심 있는 것에 직접 참여하고 거기에 대한 리턴을 자기가 받게 되는 그런 형태. 그래서 저희가 작지만 이게 데이터 민주주의의 좀 실현이 아닐까 좀 생각해보고 이제 오늘 추가로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예, 제가 발표한 내용,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크라우드웍스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레이블링 산업에 참여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사업을 해오고 있고 거기서 생겼던 부가적인 행동 데이터들을 통해서 크라우드 잡스라는 인재 추천 서비스를 저희가 만들어서 하고 있고요. 거기다 또 발전돼서 이제 광고 비즈니스까지 추가돼서 엔드 유저와 기업 고객을 연결시켜주는 플랫폼을 통해서 기업 고객과 이제 엔드 유저가 모두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또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제 발표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편하게 여쭤보시면 제가 자세히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